엔지니어링 그리고 HMM의 추세 앞으로 전략까지 다 잡아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자료 내용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 빨리 넘길 거예요. 어떻게 빨리 넘길 거냐면 시장 상황 부분은 뭐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글로벌 시장 뭐 어디 한 군데 빼놓지 않고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 마찬가지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놀라웠던 거는 기존의 흐름하고 똑같죠. 기계 쪽에서의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거. 뭐 기존의 흐름하고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이 이제 아래로 꽂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워 하신 거죠. 오늘 같은 날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을 제2의 세미시스코 이렇게 떠들면서 자 이거 대박 나셨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2단 옆차기로 2단 옆차기 하면 또 안 되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그냥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종목 시가총액 300억일 때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 올려져 놓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도 없던 종목의 기준입니다. 이 폭탄 돌리기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 기준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기준. 주도주의 기준에서 IT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 기준에 어떤 흐름입니까? 지난주에 강도 있는 또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을 줬다가 눌림목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런 기준에서 거의 뭐 이제는 시간 조정, 기간 조정 다 뭐 거쳤기 때문에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주력주는 꽉 안고 간다. 그 내용을 가져가시고 그러고 나서 자동차 요즘에 어때요? 23만 원에서 계속 헤매던 현대차가 쫙 8만 원대에서 아우 힘들어했던 기아가 9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거기에 만도 7만 원대 이상. 와, 대단하죠. 이 흐름 속에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변동성 수익을 내는 부분은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두산중공업의 1조 8천억, 어제 2조를 넘기는 거래대금. 마찬가지 대한전선의 변동성. 오늘 뭐 어마어마하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HMM의 흐름 1조 2천억까지. 오래간만에 1조를 넘기는. 그렇게 되면서 윗방향의 흐름. 거기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 8%대 장중에 2만 1,500원 수준까지 쫙. 어떻게 돼요? 10%까지 쫙. 거래대금이 드디어 2천억 이상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1조 미만짜리 종목은 거의 안 보셔도 돼요. 오늘 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만에 50% 이상 올라왔지만 결국 꼬리 달고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변동이 있었지만 의약품 쪽의 흐름은 이제는 한 발짝 빼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눌려진 상태에서 돌림의 흐름인데 사실상은 거래대금도 다소 미입하고요. 더 터져야죠. 그죠?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부각될 만한 펀더멘탈이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는 두산중공업, HMM,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의 기준에서 이 흐름들을 계속 잡아내고 싶다. 이런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떻게? 교육의 힘이죠. 야 이거 너무 늦게 올려준 거 아니야? 11시 5분이면 벌써 이미 여러분들께 일요일날 야간 교육에 다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일요일 야간 교육에. 또 유튜브에 다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차트 이만큼씩 다 잘라서 드리고 매직 계산기 싹 올려드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 매입 단가 기준 잡아서 또 15,000원 기준 잡아서 또 그 이상의 기준 잡아서 누적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제발 그것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대웅제약까지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2018년 12월 11일부터 움직인 날짜도 아니죠. 12월 11일부터 언제 2018년 아난티의 첫 스타트입니다. 거기서부터 11,000원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3만 원을 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전략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고 고점 잡아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대웅 마찬가지. 쭉 뻗어 올라갔다가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갭상승 이후에 한 번 더 가. 그러니까 냅뒀더니 더가 들어가 된다 이거야.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육해드릴 때도 똑같은 거. 셀트리온 삼형제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랬다가 2017년도 고점 찍고 2018년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는 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지금의 셀트리온 시가총액 그 당시 3위 지금 시가총액 1, 2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2018년 고점 찍고요. 시장은 그래도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70%입니다. 70%.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정의 기준은요,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게 비단 오늘 기준에서만이 아니고 어제 또 이미 11시 8분에 똑같은 내용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면서 매직 계산기에서 23%가 아니죠. 더 올라갔었죠. 31,600원까지. 종가가 32,000원 수준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31,600원 찍었던 것이 깨져 내려가서 3만 원이 이탈돼 29,000원대까지. 39,000원에 뭐라 그랬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면 깨져 내려가면. 무조건 정리라고 그랬어요? 깨져 내려가면 정리라고 그랬지.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와, 고맙습니다. 31,100원으로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몇 시에 올려주신 거예요? 어제 6시 6분에. 응? 다른 분들 같으면 야, 차익 실현할 차익 실현했는데 32,000원에 끝났다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고점 못 잡아요. 지금도 정리를 못 하셔놓고 계속 붙들고 가는 경우. 아까도 뭐 보니까 시간에서 좀 샀어요. 왜 사? 내일 거래가 터지면 그리고 양봉이면 사는 거지. 아니 이걸 왜 사? 아, 원전이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유튜브에서 무슨 두산중공업 다른 전략 하나도 듣지 말란 얘기예요. 윤정수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려?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실적 개선 폭은 있어요. 굉장히 좋게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PER이 그 실적 개선 폭을 바탕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10배 이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PER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유치원생 모르겠어요. 5월 말부터 계속 있잖아. 원전수혜야 원전수혜. 그렇게 하면 모르겠냐고 유치원생이 다 알지. 그 누구나가 다 알잖아요. 거기에 두산 그룹주들에 대한 구조조정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내용은 그거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공시 나왔어? 어제 공시 나왔죠? 그 규모는 어때요?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매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물론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제 27%씩 오버슈팅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채널 돌려? 어제까지 이게 원전 동맹이었고 이게 앞으로의 수혜를 받고요. 근데 왜 오늘 아침에 한 방에 죽나? 아,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지. 개인들이 지금 2% 샀는데 들어올린 부분 손바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29,500원의 전량 일단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에요? 10시 11분이에요. 어제 10시 11분. 일단 다 팔았습니다. 주린이 이렇게 큰 수익 처음 맛봅니다. 두중 계속 3만 원 목표 곧 도달인데 어찌해야 될까요? 이게 윤정두가 3만 원 넘기고 나서 흐름에 아까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송우영 선생님께서 전 오늘 28,300원에 고점인 줄 알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시면 안 된다니까. 매직 계산기 드렸잖아요. 올라가고 눌려질 때 5% 이상 범위. 내가 만약에 중간에 샀으면 1.5% 이런 기준을 잡는 거죠. 결론적으로 송우영 선생님께서 뭐라 그래요? 18,000원대 들어간 거라서 대표님 교육 듣고 대표님 제시한 목표가에서 팔았습니다. 그때까지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 보시면 테라바다 선생님 어떻게 돼 있어요? 윤정두 쌤 덕분에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50% 수익 주고 두산중공업 45%. 삼성 엔지니어링 정확히 4월 15일 날 추세범위에서 교육 딱 잡아드렸는데 이게 6월 3일 야간입니다. 그럼 6월 4일, 6월 7일 오늘 우와 빵! 오늘 10%막 장중. 그럼 어떻게 된 거야? 50% 이상이죠. 60% 이상 막. 삼성중공업 뭐 차익 실현 하셨을 거. 그 기준율에 여기 보시면 HMM도 있고 두산중공업 5.49%. 이게 언제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 12,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들을 다 잡아가고 HMM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HMM 같은 경우 똑같아요. HMM의 기준에서도 MSCI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 이건 노출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략 2,100만 주의 손바뀜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추정치 부분은 뭐 1,700만 주에서 2,100만 주 사이가 되는 거고 이 물량은 출회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3억 4,500만 주짜리 종목이죠. 주식수가 3억 4,500만 주에 2,100만 주라면 6%대. 6%대 물량은 잠궈져 있다. 전체 12% 이상의 물량에서. 나머지 부분도 무조건 단기적으로 나올 물량은 아니다. 뒷부분에 HMM, 삼성 엔지니어링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일본 기준에 샛별형 잡아드리고 샛별형 교육 잡아드리고
지금 샛별령 이 교육 다 잡아들이면서 첫 번째 샛별령과 두 번째 샛별령 잡힐 때, 두 번째 샛별령 어디서 잡혀요? 여기 잡히고 여기서 44,000원. 이번에 아쉬운 거는 5만 원에서 고점 찍고 49,000원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잘했죠. 우리는 어떻게 차익 실현해요?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2월 달, 1월 말에 얼마? 14,600원에서부터 1월 말. 그리고 2월 달 내내 기준에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본격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죠. 3월 말에 1차 차익 실현. 왜? 오버슈팅 20% 나오니까. 20%에 꼬리 달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개파락. 개파락 나면 어떻게 해? 여기서 재편입이지.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재편입 안 하겠어요? 여기서 팔았는데 오늘 배운 거랑 똑같이 어제 배운 거랑 똑같이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쭉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 기준의 주도 창구였던 한투가 매도를 많이 해. 그래서 일단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요 바닥에서 한투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샛별령이 떠준 거죠. 전량 재매수. 그리고 요 기준에 오버슈팅 나오고 5만 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41,000원대 다시 재편입. 42,000원 재편입. 44,000원이 샛별령 기준의 재편입.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고점을 어디를 찍어줘요? 이 샛별령 나오고 이 샛별령 나오고 고점을 여기를 찍어주는데 차익 실현을 못했죠. 차익 실현 안 했단 말이에요. 더 간다고 생각하고. 왜? 유통 물량이 잠궈지니까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밸런스 물량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여기 샛별령을 기준을 잡았는데 공매도에 무너져 버렸죠. 여기에 이제 두산중공업, 대한전선의 매기가 쏠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장악형까지 장중에 떴어요. 그게 이제 아쉽게 됐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망치형의 기준. 어디서 잡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잡을 수 있었죠. 얼마? 우리 오늘 41,000원부터 들었잖아요. 41,000원, 42,000원, 또 44,700원. 시간에서 얼마로 끝났어요? 45,350원. 장중 고점이 얼마에? 46,600원. 6월 11일 기준에 KLX 300 지수 편입되죠. 그것에 대한 ETF 상품 수급 별로 안 되지만 일부라도 들어온다는 기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믿고 HMM 얼마? 34,800원을 추매했습니다. 이게 언제 드림했으님? 5월 4일이에요. 그게 5월 13일 날 전량 매도했죠. 5월 13일 날 5만 원 찍고 밀릴 때. 왜? 외국인 매수세가 1,700만 주대에서 1,100만 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럼 얼마예요? 15,000원 수익 났네. 이 가격 대비. 그럼 얼마예요? 4,500만 원이네. 그러고 나서 얼마에다 있었어요? 49,000원 전량 매도 이후에 41,000원부터. 오늘 확 시커맸었죠. 오늘 왜 재편입이 가능했는지 조금 이따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 지금 선정리 내일부터는 잘해주셔야 돼. 자꾸 권리적되면 안 되지. 혼내줄 거야.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애슐리 선생님은 25,000원대 물량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세요, 일단. 그렇게 해서 38% 이게 언제 기준? 4월 26일 날 기준입니다. 4월 26일 날 기준이면은 4만 원형에 가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 34%또 32%또 42%.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 전량 차익 실현, 4월 말 전량 차익 실현, 또 5월 13일 전량 차익 실현. 왜 중요하냐면 오늘 같은 날 주산중공업. 아니 누구는 3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누구는 지금까지 들고 있어서 수익률이 그냥 쪼그라들면 만약에 3만 원에 만 주를 갖고 있었으면요. 지금 얼마 빠진 거? 5,000원 빠졌죠. 5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3만 원에 1,000주를 갖고 있었으면요. 500만 원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차이를 왜 혼자 하시니까 안 되잖아요. 혼자 하시니까 안 되면은 그럼 같이 동반적으로 오늘 11시 10분에 여러분들께 23시 10분에 내일장 공략주를 또 오픈해드려요. 온라인상에서 또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이 12시 반에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전화를 받아요. 지금 전화 유튜브엔 전화하면 나가죠. 전화를 받으니까 동참하십시오. 교육받고 혼자 하겠다. 좋습니다. 교육받고 혼자 하는데 두산중공업 그렇게 고점에서 놓쳐버려? HMM 고점 찍을 때만 놓쳐버려? 그럼 안 되겠죠. 자, 오늘 3+3 해드릴 테니까 저희 직원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3+3 없는데 2+1인데 이러면은 아니야 3+3 해준다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내일부터는 이런 두산중공업에서 누를 범하지 말아야죠.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누구는 무료로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윤정도하고 신뢰가 있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쫙 들어가잖아. 예? 매집에 대한 교육해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수가 얼마나 그랬죠? 1억 9,600만 주. 여러분들이 주식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산중공 얼마? 4억 2천만 주 수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HMM 3억 5천, 3억 4,500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 1억 9,600만 주. 근데 매집이 6% 수준의 매집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3월 26일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준까지 해서 1,3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됐어요. 6% 이상. 그럼 6%면 얼마예요? 30에서 50%의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 화면을 다 보여드렸어요. 1,120만 주. 이때 언제? 5월 17일까지 기준에. 오늘까지 기준에서 얼마? 1,200만 주 기준에 어제까지 1,200만 주 기준에 오늘 추가 100만 주. 어떻게 돼요? 1,300만 주 수준.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요? 매수 평균 단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돼서 목표 주가 26,000원 이상을 잡아드린 거예요. 개별된 목표 주가 26,500원 잡아드렸죠. 그 전에 1차적으로 23,000원 잡아드리고 14,000원대 보시면 우와 이러신단 말이에요. 추세 범위, 이 교육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그냥 보시면서 이거 뭐 별로 뭐 없다고. 이 세상에 없어요. 윤정두가 34년 노하우를 여기다 그냥 뿌려놓은 거예요. 기존 추세선에서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의 등락 범위가 나오고 추세의 강화가 나오면 그러면 새로운 추세라고 인정을 한다. 그 새로운 추세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왜? 변동성의 크기가 확대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게 언제요? 4월 15일입니다. 거래량이 대량으로 빵 터져주고 추세의 상단 라인을 뚫어주는데 꼬리가 달렸어. 근데 수급은 유입이 돼. 매직 시그널 영선 위에서 다시 꺾어서 돌려. 여기서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4월 15일. 이게 얼마? 14,850원. 하나 둘 셋 띠용 띠용. 응? 요 흐름 보시면 어때요? 방송에 5월 18일 날. 4월 15일 이후에 5월 18일 날. 4월 15일 언제? 요거라니까 요거. 줄을 거드리죠. 이 줄을 거드린 게 최소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우리는 어떻게 2,000억을 넘겨야 된다. 지금의 요 기준인데 요 기준. 요 라인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렇게 되다가 잠시 밑둥 둘럭둘럭 힘겹게 올라가다가 수급은 계속 형성돼 있고 매직 시그널 6월부터 다시 돌려주고 거래대금 일정 범위 수반돼 있고 공격적인 기준에서는 1,000만 주를 넘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내일 얼마? 1,000만 주. 23시 10분에 다시 한번 이 전략 잡아드립니다. 이거는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 삼성 엔지니어링 내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또 본격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세들을 왜 다 못 잡아드냐. 오늘 6시, 7시에 박스경제TV에서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때 두산중공업 잡아드렸어요. 그 두산중공업 교육해드리고 뒷부분에 삼성 엔지니어링 HMM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내일 얼마의 거래량에 들어갈 수 있는지 두산중공업도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HMM도. 자 일단 상상상 한번 가죠. 상상상. 자 상한가 한번 갑시다. 우리도 상상상. 아니 이게 귀찮으시면 333. 자 지난해 12월 23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윤정두 생일. 음력 생일. 11월 9일 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윤정두 양력 생일. 7011 공부잖아. 그 11월 9일 날 지난해 같은 경우에 HMM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 에어컨 좀 높여주세요. 아우 너무 더워. 항상 좀 낮게 해주세요. 그래서 까먹었잖아. HMM 같은 경우에 그때 직장인 문자반이 그때 딱 생겼단 말이에요. 11월 9일 날 자 선물입니다. 딱 드는 게 HMM이에요. 얼마? 10,000원대. 10,000원대였습니다. HMM이. 우린 7,000원대부터 교육해드렸죠. 두 번째 기준은 12월 23일이 뭐였어요? 9만 원 초반에서부터 LG전자 매집에 대한 기준 교육해드리고 그냥 쭉 뻗어 올라서 얼마? 상한가 11만 9,500원. 어마어마했죠.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만 잘 받으시면은 그런 수익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상상상 왜 못하겠어? 나 물 좀 먹게. 상상상 한번 쭉 갑시다. 상상상 엄지척 좋아요 눌렀습니다. 늦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호여가 벌써 한 명이 계시고 엄지척이 28분인데 199명이 시청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70% 기준 잡아요, 유튜브. 근데 유튜브에 지금 140개는 엄지척 해주셔야죠. 엄지척 빨리. 엄지척. 응? 엄지척 해주시면은 두산중공업 전략 잡고 삼성 엔지니어링 전략 잡아드리고 HMM 내일 전략 잡아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내일 상한가 종목 제대로 또 잡아내야죠. 예? 엄지척. 엄지척. 그렇지. 이제 쭉쭉 늘어납니다. 또 상상상. 우리 채팅방에 저도 상상상 써드릴게요. 응? 상상상. 이거 글씨 쓸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상상상 333으로 할게 저는 숫자로. 응?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하셔야지. 그렇죠. 13번째 방도 333 해주셨어요. 333. 그렇게 해서 능동적인 방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캔들 교육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캔들 도서 파일하고 캔들 링크 좀 조금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려서 교육 좀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시금 들어갈게요. 지금 유튜브 쪽에 하여간에 200분 딱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45분이야. 안 돼. 빨리 더 누르셔야 돼.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도 다 눌러주셔. 우리 직원분들도 다 눌러주셔. 동네 창피하게 45개가 뭐야. 70% 140개 나와야지. 상상상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채널 돌려봐야 다 지들이 추천했대. 다 자기들이 수익 났대. 윤정도 거짓말 안 해요. 방송에 갖고 가는 내용만 보시면 돼. 노란톡의 내용만 보시면 돼. 매일. 지금 보시면 방송하면 있잖아요. 5월 26일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2천억의 거래대금을 넘겼다고 그랬죠. 26일부터. 그렇게 해서 26일, 27일, 그리고 또 6월 1일, 6월 2일, 또 6월 3일, 6월 4일, 6월 7일은 방송을 쉬는 날. 화수, 목요일 날만 방송을 하니까. 이 기준에 오늘 거래대금 1조 8천억인데 어제 2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2조를 넘기는 흐름이 뭐냐면 거래대금이 2020년 1월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2020년 1월 달에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도 1월 2일 날 5조 미만이었어요. 하루 거래대금이 5조 미만 유가증권 시장이. 근데 작년에 정확히 4월 며칠이죠? 4월 14일, 5월 14일 죄송합니다. 5월 14일 날 시즌이 상한가 간 날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13일 기준에 시즌 상한가 간 날 시즌이 2조 3천억 터지고요.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가 합쳐서 얼마? 1조 7천억이 터져요. 그래서 4종목, 진단키트 4종목이 4조 터집니다.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이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인데 4종목이 4조를 터뜨려요. 그러면서 거래대금 계속 늘어난 거예요. 올해 그래서 1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얼마? 44조 4천억을 터뜨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얼마요? 15조 원 전후 수준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돼요. 그런데 종목 하나가 2조를 넘긴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어지간해서는 급격한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나오기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제한적일 것이다 했는데 원체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월봉의 기준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어요. 양봉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뭐 얘기들 하겠지 서로가. 야 이거 공매도 애들 때문에 이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 아니 그거는 순기능이에요. 두산중공업이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집중돼 있고 이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었는데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그 이후에 거래대금 터질 때 5월 말부터 6월까지 주봉 기준에서 이거 변형, 샛별형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양봉까지 싹 다 잡아먹는데 이렇게 이쁜 종목인데 그런데 대처를 여러분들이 못하신 거 아니에요. 응? 3만 원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시다를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그리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 아주 못된 애들이에요. 한국경제TV 이런 애들 아주 못된 애들이에요. 한국경제TV 처음 생길 때부터 해드렸잖아. 방송을 10년을 해드렸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전문가들 물갈이를 안 해요. 그냥 떨어져 나간 친구들도 많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검증을 제대로 안 해. 목소리 흉내내볼까? 예, 재백났었죠. 이거 내가 취재했죠. 이런 애 하나 있잖아. 맨날 바이오주 해가지고 회원 많을 때 유료 회원 막 1000명. 에휴, 대박났죠 해가지고 그냥 바이오주들에서 고점 못 잡아내서 다 죽어버려. 신라젠 말, 이거 15배 났죠. 지가 사지.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있어요. 황금 대바닥 준다 해놓고 무슨 2018년도에 세상에 경협주라는 게 어딨어요 사실.
북한하고의 관계가 유엔에서 승인하기 전에 어떻게 휴전이 끝납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인 거고.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 관련 현대 로템 좋아. 거래대금 터질 때 조 단위의 거래대금 터지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현대 로템 또 그 당시 기준에 실적을 바탕으로 처음에 움직였었던 현대 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다 좋아요. 근데 푸른기술 부산산업 시가총액 300억짜리 점상 올려놓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방송 나와서 지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두 군데서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우증권하고 그 당시 대우증권하고 그다음에 소형증권사.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대우증권에서는 종목 얘기가 없습니다. 전체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5개의 보고서로 나눠서 어떤 업황이 좋고 뭐 업황이 좋고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자원이 얼마큼 뭐 묻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관련 업체는 언급도 안 해요. 그런데 소형 업체의 꼬맹이가 애널리스트 꼬맹이가 부산산업은 뭐를 만들고 뭐 푸른기술 뭐를 시가총액 300억짜리를 거래대금도 없는 거를 그렇게 해서 막 점상 가고 비이성적인 흐름 나오고 있는데 방송 나와서 보셨죠? 황금 대바닥 준다. 와 이거 내가 다 추천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지. 최고점에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막 시스템 팔아먹는다고 1000명씩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지도 그래놓고 결국은 또 팔아먹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응? 그런 방송 보지도 마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두산중공업도. 거래대금의 기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펀드멘털이 뒷받침되는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적 대비 주가가 기계업종 기준에서 지금 PER이 얼마 전까지 제가 봤던 게 10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주가가 더 올라서 더 넘었겠죠. PBR도 마찬가지고 다소 부담스럽다. 고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평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심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펀더멘털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 말고 기본적인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는 두산그룹주들이 왜 나빠 다 좋지. 다만 그 현재 시가총액이 4억 2천만 주대의 물량을 갖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내주고 있는 개선되어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평가에 가까운데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싫다니까. 그냥 저평가가 아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봐요?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윤정두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재를 내놓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니? 라고 했을 때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수급과 심리. 수급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세력이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럼 그 세력을 원래는 이런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세력의 수급이 눈에 보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외국인이 1200만 주씩 막 사버려. 삼성 엔지니어링 3월 16일부터 주식수가 얼마? 1억 9,600만 주짜리에 1200만 주 얼마? 6%를 사버려. 매수평균 단가 보면서 추정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은 급등 나오는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2% 가까이 샀습니다. 2% 가까이 사고 개인들이 2% 샀다고 주가를 더블을 만들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을 보기가 어려워. 그럼 뭘로 움직여? 뭘로 움직여요? 심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못 보니까 외국인이냐 기관의 수급을 못 보니까 그러면 뭘 봐요? 캔들을 보고 캔들 색깔을 봅니다. 캔들 색깔. 누군가 무지하게 팔았네. 그러니까 음봉이네. 누군가 무지하게 팔았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네. 이 캔들 색깔. 두 번째는요. 이동평균선을 보겠죠. 그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세 번째는요. 거래 대금을 봅니다. 거래량이 아니에요.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윤정두가 88년도에 그냥 전표에다가 써서 넣어서 매매해 주세요. 이거 종목 사주세요. 창구에다 넣어서. 그럴 때는 거래량의 기준을 봐도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이런 거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요. 상한가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보다 30%로 확대하는 거는 2015년 6월부터 확대하는 거예요. 30%로.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대금 더 터지는 거지. 어찌됐건 수급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인 거고 그 수급을 두산중공업은 외국인이 산지 기관이 산지 추정을 하기 어렵고 개인들끼리 공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수급 부분을 못 보니까 결론적으로 캔들, 거래대금, 이동평균선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의 복합적인 거. 예? 거래대금 나는 조금 더 들여다볼 거야. 혹은 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거야. 그게 보조지표. 그러면 수급과 심리에서 수급과 심리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했을 때 시장은 일반적으로 7대3으로 비중을 줍니다. 윤정도는요. 9대1로 줍니다. 수급이 무조건 뒷받침돼야 움직임이 나옵니다. 1은 심리적인 요인인데 그럼 두산중공업은 지금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펀더멘탈, 기본적인 것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이다. 이게 지금 당장의 실적을 개선시켜요? 아니죠. 나중에 좋아지잖아. 그럼 나중에 좋아지고 들어가도 점상 안 나와요,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인 기본적 펀더멘탈로, 기본적 분석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두산 그룹주들에 대한 구조조정.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실적 개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가를 들여다보는데 그건 반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심리적인. 그러니까 공정 공시가, 의무 공시가 주가를 변동시킬 만큼의 아주 중요한 실적 공시, 이런 부분은 의무 공시로 공시를 낸단 말이에요. 어제도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수주 공시가.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제한적인 공시.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워졌는데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어떤 종목이든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본다. 근데 이쪽에서 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은 아니잖아. 그건 거짓말이지. 채널 돌리면 하는 얘기들이고 뭐 완전히 끝내줘 이런 얘기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심리라는 기준이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수급과 심리 부분을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캔들을 보고 이평을 보고 거래량을 본다. 그것을 좀 더 심오하게 보려면 보조지표를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캔들 주제들을 모르시잖아. 결론적으로 심리의 부분이 굉장히 부각된 수급 논리에서의 흐름. 그럼 거래대금을 보고 나머지 캔들, 이동평균선을 보면 됐다. 이동평균선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강세를 띄고 캔들이 나오다가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이다.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매입가가 13,000원 혹은 2,000원 넘기는 시점 15,000원 또 혹은 그 이후에 16,000원, 17,000원 차익 실현해서 재편입해서 18,000원 혹은 23,000원 차익 실현하고 21,000원 재편입해서 21,000원 그렇게 해서 나는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노선은 5%로 잡으십시오. 그게 어제 기준에 3만 원이었고 사실상 3만 원이 이탈됐었어요. 얼마에서? 31,6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3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어.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또 교육받으신 것처럼 고점에서 음봉이 떨어져 다음날 음봉 떨어지면 다음날 기준에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재익 선생님은 31,100원으로 매도했어요.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어제 6시 6분에 어제 10시 11분에 두중 29,500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송우영 선생님께서. 이야 3만 원 못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야 28,350원에 팔았는데 근데 오늘 종가는 더 내려가 있단 말이야. 교육 받으신 대로 18,000원에 들어와서 그 목표 주가대로만 설정을 하고 목표 주가 왔어. 그렇다고 차익 실현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목표 주가 3만 원이었어. 그 윤정도도 32,500원으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갭상승의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꼬리를 달리면 이제 차익 실현한다. 3분의 1 밀리면 차익 그런 게 어딨어. 27% 오른 종목 고점 대비 9% 빠지면 손절할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부분들을 잡아가시려면 결국은 교육받으셔야 되고 나는 뭐 지금 뭐 내 나이가 몇 갠데 무슨 뭐 교육을 받아. 지금 방안에 우리 유료 방안에 30대, 40대, 50대 계시고요.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도 계셨는데 이제 93 대신 노계 선생님께서 일단은 만기 되시고 나서 혼자 이제 하시겠다고 또 체력이 조금 요즘에 힘드시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인가 지난달 말에 독립을 하셨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도 교육을 받으세요. 근데 다만 윤정두가 딱딱딱 잡아드리지. 자 매도 이렇게 조금 전처럼 3만 원 차익 실현 두산중공업 기준거래량 3,500만 주 3,500만 주 터지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뒷부분의 거래량이 또 나오니까 오늘 야간에 이걸 정확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HMM도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거래된 거래량은 거의 매일매일 해드려요, 교육을. 요 자료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갑시다. 거거거 한번 갑시다. 이렇게 정량화돼 있는 거래량에 대한,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 거거거. 이거 좀 주세요. 채팅방에 한번 올립시다. 나 물 좀 마시게. 거거거 빨리 나도 올려드릴게. 저도 능동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거거. 거거거. 거래량 자료 주세요. 거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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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교육 자료 주세요. 그리고 거래량 교육 링크 주세요. 거래량 교육 링크가 이것도 정확히 두산중공업에서 거래량 교육 링크 잡아드린 게 있어요.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거래량 자료 이거 드리고, 그리고 거래량 링크 드릴 거예요. 1시간 반 이상 거래량 교육 잡아드린 그 링크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야간 23시 10분에 거래량 교육 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빨리 넘긴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두산중공업도 뒷부분 실질적으로 내일 어떻게 공략할지 그걸 설명드려야 되니까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한번 가시고, 지금 196명 계시는데 엄지척이 61명이야. 이러면 안 돼. 196명이면 70% 딱 140명까지 한번 딱 갑시다. 거거거 쭉쭉쭉 그렇게 해서 우리 13번째 방도 거거거. 저도 올리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거거거. 그럼요. 올려주시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량 자료 주세요. 이렇게. 우리 채팅방에도 제가 캐치스탁 쪽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항상 더 해상도가 더 좋고 화질이 더 좋죠. 거거거. 오케이. 거거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신 모습에서 자료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거래량만 기준 잡으시면요. 두산중공업 매일매일 이거 다 잡아먹습니다. 매일매일. 어제도 잡아먹는 거예요. 어제 왜 못 들어가요? 어제 들어가야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만 어제는 투자주의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만 잡힌다 해서 오늘도 투자 경고고. 그렇게 들어가서 고점만 또 잘 잡으면 되잖아요. 고점 부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2천억 기준 잡으세요. 개장 초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 최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1조 미만짜리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 대비 3분의 1 지지와 2분의 1 지지 보십시오. 그것도 당연히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고 양봉일 경우에만 따라붙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장중고점 돌파, 그 다음에 저점 형성하고 나서의 돌림, 이런 기준까지 활용을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도 또 단기 변동성 10% 수익 또 잡아내죠. 거기에 이런 차익 실현 범위들, 거기에 10% 이상 내가 수익이 나 있어 지금 현재. 그러면 요 정도에서 절반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이 원체 변동이 크게 움직이면서 가요. 5%씩 막 밀려 내려와.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 더 가더라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죽는 거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고점 찍고 시가총액 3위 40조를 넘겼다가, 아니 그냥 올라온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두산중공업 비슷하게. 그래 어떻게 돼? 70% 밀리면 70%. 시가총액 3위였던 종목이 70% 밀려요. 작년에 코로나 없었으면 다시 이 고점 넘겼을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냅뒀더니 더 가더라. 몇 년을. 그러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윤정두가 차익 실현 그러면 쫓아올 수 있는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시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번 나이 기준에서도 여기 명확히 써 있습니다. 이 길에 어제만에 가져가셨다 이거야. 3만 원 이탈돼서 차익 실현 하시라는데 에어 냅뒀더니 3만 2천 원으로 끝나더라. 이러신 분들, 그 다음 날에 이 길 시초가에 혹은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양봉 나오다가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냥 밀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2, 3% 빠지거나 꼬리 달고 양봉으로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2,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오늘 같은 경우 그러면은 3만 원도 아니야. 3만 1,000원에 차익 실현할 수 있었어. 근데 안 하시잖아. 왜?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을 잡아서 올려드리고 무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 자락에서 다 차익 실현을 하시는데 정회원님들은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정회원님들은 안 됩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5%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밑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 계시면은 오늘 직장인 교육방에서 어제 야간인가에 올려주신 내용이 있어요.
두산중공업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답변 써놓은 게 있어요. 아닙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료방에도. 그거 좀 캡처해 주세요. 22시 방송에 갖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일봉 차트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유, 나 여기서 참 타임머신 타고 가면 여기서 사고 싶어. 나 이 자락에서 두산중공업 봤으면 난 100% 샀을 거야. 아유, 거래 터졌는데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 자락에 난 100% 샀을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석대로 하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이 다음날 개별 매매 또 편입 기준 잡았어야 되는데 또 이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갖고 간다고. 또 이런 날 전량 차익 실현 23,000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 난 직장 다녀. 그러니까 직장 다니니까 문자라도 받으셔야죠. 문자 매매 사인 받고 야간에 왜 여기서 차익 실현을 3만 원에 잡아드렸는지 듣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거래 대금이 터진 날입니다. 근데 2천억이 안 돼요. 1,000억 수준이에요. 이게 1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13,000원대인데요. 15,000원, 16,000원 넘기려면 무조건 2천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왜? 작년에 원체 큰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날의 기준은요. 못 움직여요, 사실. 여기서 못 움직여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야.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딱 2천억 터졌거든. 근데 못 들어가요. 왜? 음봉이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결론은요. 이 고점 라인을 눌리고 넘기는데 여기서 갭상승이 살짝 나오더니 꼬리가 거의 없이 갭상승이 나오면 일단 거래량 터지죠.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은 윤정두가 뭐래? 1,500만 주의 기준만 잡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2천억이 넘겨질 겁니다. 이날 거래량이 1,500만 주면 3천만 주씩 터져요. 그럼 개장 초에 거래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0.5% 동시효과 기준에 아까 배운 그 내용이 소문난 거는 1%, 소문 안 난 건 0.5% 실려야 된다. 그럼 얼마? 75만 주가 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효과에. 그러나서 2분 동안에 거래가 좀 더 실리고 9시 10분에 이거 다 자료에 있는 거예요. 9시 10분에 어떻게 한다? 9시 10분에 1,500만 주에 10%, 150만 주. 9시 반에 300만 주. 10시에 30%, 450만 주가 터지면 그럼 마감 때까지 거래 터질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1,500만 주까지도. 그걸 교육해드린 거고 결국은 더 터지면서 양봉입니다. 꼬리 달렸죠? 이 꼬리 달린 부분에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돼요. 근데 그 꼬리 부분이 제한적이었어. 그래 가져갔어. 예? 15,000원에 편입한 물량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이거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겁니다. 16,000원 초반에서 17,000원 초반이면 1,000원이 움직여요. 5, 6%, 6, 7%, 6, 7%가 적어요? 안 적죠. 여기서 편입했는데. 결국은요. 이 꼬리가 절반이 달려. 우리는요. 원래로 따지면 17,000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응? 그런데 17,000원 이탈될 때 전량 차익 실현을 했죠.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두산중공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뭘 잡을 거야? 5일 전을 보겠습니다. 너무 멀어. 5일 전을 보겠습니다. 너무 멀어요. 거래대금이 나와 있어. 그럼 그 다음날 또 보면 돼. 한 번 2천억 터진 종목에서 소형주들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날. 여기는 계속 거래대금 터져줬죠. 그럼 그 다음날은요. 응?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 그랬잖아요. 전량.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나왔다가 돌려요. 돌리면서 거래가 또 터져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드렸죠.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가 터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 그게 2천만 주 정도.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2천만 주 기준 잡아드리는지 한번 봐보세요. 2천만 주 정도. 이게 3천만 주 수준이니까 거기에 70%. 2천만 주 수준이면 거래대금 3,500억, 4천억 그 이상이면 시장에서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변동성 당연히 나오겠죠? 라고. 이 변동성도 작지 않아요. 17,000원부터 기준 잡아도 얼마? 6%, 7% 이렇게 나옵니다. 만족 못해요? 아니지, 만족해야지. 너무 가파라. 못 들어가. 이렇게 올라온 걸 어떻게 들어가. 저점 대비 이건데. 에이, 과도해. 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세요. 이게 바이오가 끝내주고요. 아주 못돼 먹은 것들. 대주주지분 10% 전후도 안 되는 것들을 매출도 없는 그런 종목을 시가총액이 조단인데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좀 올라가면 셨죠. 대박 나셨죠. 그냥 확 그냥 진짜. 그렇게 해서 신라젠으로 여러분들 다 죽여놔. 헬릭스미스로 다 죽여놔. HLB로 다 죽여놔.
그렇게 해서 시장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도 방송 나서 악을 쓰고 떠들고 있어요. 무조건 기본적 분석도 못해, 기술적 분석도 못해. 그에 반해서 바이오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 쓰레기입니다. 거품입니다. 이러는 분들이 또 계세요. 기본적 펀더멘탈은 좀 알아. 근데 그분들은요,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두산중공업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탈 대비 실적 크게 개선된 건 인정을 해. 근데 그것 대비해서 주가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평가는 일단 아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막 일목균형 뜬구름 잡아놓고 볼린 잡았는데 막 잡아놓은 그게 기술적 분석이야? 아니라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 거예요.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차트로. 그 수급이 누군가 들어온 거야. 매집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매수 고빈도 거래, 추종 매매가 돼버린 거죠. 그 거래 대금이 터졌느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느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냐, 그 거래 대금을 보는 거고, 캔들이 가장 핫한데 빨간색으로 계속 나와주느냐, 그렇게 되면서 추세가 위로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면 거래 대금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간다. 거래 대금 터진 게 이데일리 방송 보니까 유튜브니까 참 좋네. 케이블에서는 방송 얘기도 잘 못하는데 이데일리 방송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한번 돌려봤더니 여러분 거래량 교육 다 받으셨죠? 거래량이 터지는 거 뭐예요? 전일 대비 20배 터진 거야.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거야. 전일 대비 막 20배씩 터져야 돼.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요, 5일 20일 평균 거래량을 넘어설 때 그걸 기준을 잡습니다. 대형주의 기준에 2천억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5주 20주 혹은 5월 20월 혹은 일봉의 5일 20일 거래량을,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당일치기의 이런 변동성의 확대를 놓고 보기 위해서는 윤정두 기준에서는 예전에는 1,000억이었지만 지금은 2,000억 이상의 기준거래 대금을 잡아들인다. 그렇게 돼야만 순위 안에 2,300개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날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날은 갭상승이 나오는데 최대 얼마까지?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5%대예요. 또 눌려 내려왔다고 또. 근데 말씀드렸잖아. 기술적 분석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바이오, 우와, 이 했던 애들, 원전이요 끝내주고, 아예 그런 애들은 퇴출을 해야 돼. 근데 업체에서도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애들 그냥 놓고 앉아있어. 같은 무슨 뭐 동료라고 앉혀놓고 뭐 회식하고 그러면 대화하다 보면 와, 이거 미쳐버려, 사람. 아예 깡통이야, 아예 깡통. 마케팅만 잘해. 원샷점! 뭐 이러면서. 아유. 두 번째는요, 그냥 기본적 분석만 할 줄 알고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해.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기술적 분석하는 척해. 이걸 기술적 분석이나 마나 뭐가 있어요, 막말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이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야. 그럼 여기서 못 들어가, 여기서 못 들어가, 여기서 못 들어가. 다만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어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얘 주식수 몇 개? 4억 2천만 주. 그러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어떻게 해요? 10%까지만 따라붙는 돼. 그러면 이날 들어가. 꼬리 달려, 그러면 차익 실현한다. 근데 꼬리가 제한적이었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 그 다음날 밀려내려면 전량 차익 실현. 만약에 이날도 딱 들어갔는데 갭상승이 나왔잖아. 거래가 터진 거야, 사실은. 거래 터지고 잠깐 올라갔어요. 그 따라붙었어. 밀려내려와? 전량 손절이지. 냅뒀더니 그 다음날 더 가더라? 그러니까 꼬리 달리면 그러면 냅둔다니까? 그러면 더 가더라. 그러면 맨 처음에 얘기한 버셨자, 아이 끝내자, 무조건 사세요. 바이오 막 이렇게 사라는 애. 그 친구처럼 버셨자, 나만 믿어. 결국은 같이 또 대박났지 있다고 소리를 한다니까. 아니 세상에 꼬리에 이렇게 달리는데 24,000원 찍고 22,000원까지 밀리고 끝난 거예요. 냅두니까 더 가더라는 게 어딨어.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야.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면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파락 이후에 돌리는데 이날 뉴스가 뭡니까? 2일날 뉴스가 2일날 빌 게이츠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워런 버핏 얘기 나오면서 원전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달리다가 꼬리 달린 거지. 그러고 나서 이게 6월 3일이에요. 이날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갭상승이 나왔었는데 거래가 둔화돼. 못 들어가. 들어갔어도 여기 손절이에요. 냅뒀더니 너가 아우 이거 끝내준다는데 뭐 더 갔잖아.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날 다시 사는 거예요. 이날. 개장 초에 거래가 실리든 장중에 실리든
근데 대부분 다 계장초에 실렸단 말이에요. 보합권은 출발하고 팡팡팡 채널 돌리면 누구나가 다 사라져. 두산중공업이요 원전이요. 그 누가 모르냐고. 모르세요? 포털 뒤지면 네이버 뒤지면 다 나오는 거. 이걸 모른다고? 그리고 나서 6월 4일 날의 기준 이후에 어제 기준에 6월 7일 날 갭상승 딱 나오죠. 따라붙어 못 따라붙어 따라붙는 건데 투자주의란 말이에요. 투자주의. 그럼 윤정두가 투자주의 종목을 매수 그래야 되겠어? 어? 작년에도 시즌 11만 원대부터 30만 원 갈 때까지 운전 잘하고 갔죠. 근데 신풍제가 어떻게 돼요? 그냥 팍팍팍 치고 올리니까 투자주의 다 들어가 버리죠. 어? 단기과일 지정내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야. 정확히 시즌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한 달 만에 따따블 내고 30만 원에서 약간 고전했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마지막 손절. 그러고 나서 재편입 복수전 성공하고 두 번째 들어간 거 정확히 8월 11일인가요? 그때 윗골이 쫙 달린 날, 그날이 마지막 매수 사인, 마지막 차익 실현 사인.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봐요. 왜? 다시 확인해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래. 없어.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캔들 크기가 안 나옵니다.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다는 건 변동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으로 보시니까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아까 보니까 막상 보니까 어때? 다시 볼까? 역으로 다시 봐볼까요? 막상 보니까 여기서 들어가기가 쉽다? 이날은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요. 이거 들어가기 쉽다고요? 혼자서 윤정두랑 함께 가야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근거가 명확하잖아. 펀더멘탈적인 부분은요. 다소 과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수익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핫한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3위 안에 들어옵니다. HMM이 3달, 4달 동안에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변동성이 위로 계속됐었고 두산중공은 마찬가지예요. 이 변동성이 23,000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만약에라도 더 위에서 잡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 여기서 잡는 거야? 그럼 비슷한 가격이야. 에이 수수료만 나서 아니지. 그렇게 해야 고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어제 여기서 3만 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그러세요. 냅뒀더니 그냥 가더라. 장중에 막 5%씩 빠지는데 냅둬. 장중에 5%, 6%, 7% 빠졌다가 감싸 안고 돌리니까 얘가 대박인 거야. 아유 그냥 진짜. 결국은 어제 정리를 하고 오늘도 밀려내려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교육교재 다 들어가 있죠. 이 길 다음 날 고점 대비 또 혹은 시초가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미련 갖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봐보세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제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내일부터 봐보시라고. 조금 반등 나왔다 계속 둔화되면서 죽는 거야. 거래대금이 계속 살아있어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항상 교육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5%. 마지노선 5%입니다. 마지노선 5%입니다. 그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력주는 그나마 상관없다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아니 하이닉스가 무슨 PER이 7배 수준이야. 8배가 안 돼요.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짜리예요. 근데 내년에 순이익을 대략 한 14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40조가 돼야 되는 거죠. 140조가 되려면 어떻게 20만 원을 해야 140조 좀 넘겠죠. 그러면 목표 주가 PER 10배 잡으면 20만 원을 잡을 수 있어. 근데 막연하게 포스코가 41만 원 찍을 때 PER이 10배씩 올라오는데 IT 팔아서 글로 가야 돼. 하이닉스 8배짜리 팔아서 글로 가야 돼.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돼? 35만 원 막 밑으로 막 눌려버리죠 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키높이들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응?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반영이 돼 있느냐의 기준점도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은 000 한번 갑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다. 000. 그 다음에 캔들도 교육 받으셔야 되니까 빨리 나 물 좀 먹게. 000 한번 갑시다. 나도 000 누를게. 아이고 방송해 드리려 000 눌러 드리려 나도 힘들어. 봅시다 한번. 000. 여기까지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000.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캔들 교육자를 또 받으셔야죠. 000. 유튜브 쪽에 이제 199분 계시는데 좋아요 72개야. 140개까지 한번 갑시다. 좋아요 엄지척. 응? 그리고 000. 유튜브는 왜 000 안 눌러? 000 빨리 채팅하려면 로그인하래. 로그인하기 귀찮으셔서 안 누르는구나. 000 얼른. 그리고 엄지척. 로그인하셔서 엄지척도 해야지. 응?
저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아니 저게 방금 해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말 그대로 유료 가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직장 다니시고 편안하게 볼 치료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문자 딱 와서 매수요 그럼 매수. 차익 실현하세요. 차익 실현 3만 원에 팔아 그러면 믿고 팔고 더 가더라도 믿을 수가 있어요 서로가. 응? 믿고 정리할 수 있는 무료 방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데 유료 방에 계신 분들은 더 잘 하시겠죠. 응? 장중 내내 교육받고 장중 내내 종목 하나 들어가면 설명 다 해드리고 그 설명 다 해놓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시차가 걸리죠. 말씀드렸잖아. 3만 원의 차익 실현할 거 2만 5천 원에도 들고 있다. 5천 원의 차이면 여러분들이 1,000주 갖고 계시면 500만 원 차이고 10,000주 갖고 계시면 5천만 원 차이야. 그게 HM은 벌써 3월 말, 4월 말, 5월 13일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그것만 차이가 나도 얼마냐고 금액이. 지금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야간 교육 다 해드렸어요. 5월 26일입니다. 첫 번째 2천억 거래대금 터진 날에 2천억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터진 날에 처음으로. 그러나서 6월 2일에도 또 6월 3일에도 6월 4일에도 지속적으로 아침 개장 전 8시 50분 전후에 두산중공업 다시 보실까요? 거래량 기준거래량 2천만 주 기준거래량 3,500만 주. 왜 바뀌어요? 거래가 터지고 의미 있는 거래가 형성돼야 된다. 그 다음엔 또 3천만 주. 거래가 터진 거래량의 70% 수준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조 단위의 거래량이 터져? 그러면 매일매일 조 단위의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두산중공업 1조 4,600억이 터졌단 말이에요. 또 터져야 돼? 그 다음날 아니라고 그랬죠. 왜? 1조 4,600억 터진 날이 거래대금 1위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누르고 3위가 HM. 결론적으로는요. 2조를 또 넘겨. 그러면서 고점 넘겨줘요. 근데 1조 4,600억이 터졌다고 1조가 넘겨졌다고 야 2조 터질 수 있어? 이건 아니지. 결론적으로는요. 그에 못 미치는 거래량이 기준이 잡히더라도 상관은 없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다 했을 때 즉 내일 기준에 4천만 땡겨줘 있잖아요. 4천만 주가 터져야 돼. 최소입니다. 최소. 4천만 주가 터져야 되면 동시효과에 일단 40만 주는 터져야 돼요. 일단은. 동시효과에 일단 40만 주. 9시 2분까지는 얼마? 200만 주가 터져야 돼요. 9시 10분까지는 얼마가 터져야 돼요? 400만 주. 9시 30분까지는 얼마? 800만 주. 그렇게 터지고 양봉이 나와 있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시 반까지는 일단 800만 주 터집니다. 왜?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변동성이 양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한적인 크기. 그리고 꼬리 달리고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거래가 둔화돼 버려요. 그러면 거래가 2조 4천억까지 찍던 애가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해서 거래대금이 하루에 1조 7천억, 6천억, 4천억, 3천억 이렇게 밀려내려면 그게 이제 변동성이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서 어느 한 시점에 투매가 나오고 꿍.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정점이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잡아서 들어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보십시오. 내일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4천만 주의 거래대금이 두산중공업에 안 실리면 도저히 못 봅니다. 거기에 투자 경고예요. 투자 경고라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라.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삼성 엔지니어링 HMM을 들여다보실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목표주가 26,000원, 뭐 1분봉 60만 주 기준거래량 이런 교육 내용을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노란톡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것도 보시고 장중에 이 내용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를 해드리니까 유튜브 영상 보시고 지금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격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응? 목표주가 32,5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다만 동영상 이렇게 보시고 다만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고점 대비 4% 조정 28,400원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또 어제 기준에서 23.11% 39,900원 올라와 있을 때 27%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을 5%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동영상을 보시고 대처하셔야 돼요. 동영상 바로 보기.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죠. 지금 채팅방에 구독하고 알람 신청하는 방법 그 링크를 바로 드릴 거예요. 누르면 그냥 구독 신청하기가 돼요.
올려드릴 테니까 알람 구독 신청하시고 지금 200명 들어와 계셔서 듣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전부 구독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1분이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두산중공업의 차익 실현이나 편입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죠. 1분이라도 먼저. 캔들도 보겠습니다. 지금 5분 봉의 기준이 올려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또 10%입니다. 그 이후에 200만 주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서 흘러간 적은 없어요. 이때 한 번의 기준뿐이.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순절인 거죠. 그 다음에는요. 200만 주 터지고 움직인 게 없어요. 노란톡에서 올려드렸잖아요. 뭐라고? 200만 주를 터뜨리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5분 봉 기준에. 그게 거래량 기준이에요. 오늘 왜 밀려 떨어지는데 왜 낙폭과대라고 들어가요? 13,000원은 안 들어가고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안 들어가다가 이걸 낙폭과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오기를 부려요, 저걸? 결론적으로 캔들의 흐름도 이 변형 샛별형이에요. 변형 샛별형 그죠? 그리고 변형이라고까지 굳이 또 얘기 안 해도 그냥 샛별형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캔들 한번 갑시다. 4대 천왕 갑시다. 4대 천왕. 얼른 그래 캔들 자료 올려달라고 하고 이 4대 천왕 캔들 자료에서 샛별형 기준의 교육 자료가 있어요. HMM 해드리면서 아주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자, 4대 천왕 갑시다. 저 갑자기 급격히 당 떨어져 지금 힘들어.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같으면 안 힘들겠어요? 아무리 공짜여도 지금 6시, 7시 박승영제TV 방송 끝나자마자 뛰어와서 지금 얼마냐고 1시간 동안 또 8시 5분까지 또 그냥 이렇게 열강을 해드리고 그럼 능동적으로 여러분들도 4대 천왕 딱 해서 올려주시면 되잖아. 유튜브 쪽도. 어우 힘들어. 진짜 힘들어. 당 떨어져 지금.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원고 쓰고 10시 방송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11시 10분엔 여러분들 종목도 끄집어내드려야 돼. 응?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의원님들은 몸 아끼라고 난리고 목소리 성대결절로 갖고 목 아끼라고 난리고 근데 그냥 다 퍼드리는데도 똑같이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은 못 하시잖아. 왜? 서로가 신뢰가 없어. 능동적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빨리 4대 천왕.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그럼 자료 또 캔들 자료 드릴 거란 말이야. 딱 뿌려드리면 그거 갖고 공부하시고 4대 천왕 지금 캔들 링크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 또 공부하시고 샛별형의 기준에 샛별형이 떴어요. 뜨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샛별형의 기준, 요 기준 뒷부분에 HMM 할 때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편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HMM 샛별형 뜨는 줄 알았더니 안 떠가지고 힘들었죠. 오늘 이제 망치형이 뜬 거예요. 겨우 주봉 기준에.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변형 샛별형 뜨고 방송 계속 갖고 나온 거 보셨죠? 그리고 3만 원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보셨잖아. 에이 뭐 내일 또 쭉쭉 뻗어 올라가면 금방인데 뭐 아니 그럼 내일 사면 되잖아. 어떻게 4천만 주 기준 거래량 잡고 사면 되지. 거래량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인데 그걸 왜 억지를 부려요. 두산중공업 좋다는데 누가 좋은지 몰라. 과도하게 올라와 있어서 조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 내일 그럼 조정이냐. 나도 몰라요. 거래량이 4천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오면 쭉 가는 거고. 내일 들여다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무책임하다고? 뭘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내일 삼성전자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향후에 저평가 상태니까 오르겠다의 기준이지. 왜? 내년에 순이익이 46조란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뭐 480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얘는 점진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두산중공업 완전 동맹의 수혜가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진짜 말이야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고 징징대면 안 되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보시면 안 되고 이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4대 천원 이렇게 쫙 올려주시면 캔들 도서 자리 한번 쫙 다시 올려드려. 아까 드렸는데 다 필요 없어. 또 드리면 되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모르시니까 쫙 올려드리고 링크 쫙 한번 드리고 4대 천원 캔들 배우는 샛별형 캔들 링크 있잖아요. 그 쫙쫙 올려드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라고. 노란톡 국민톡 오시는데 윤정두 555 검색하시면 돼요. 윤정두 지금 그 유튜브에서 노란톡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윤정두 555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늘어야 한단 말이야. 080614. 이게 뭐예요? 이게 뭐긴 뭐야. 우리 딸내미 생일이지. 이번 주에 왔었는데 너무 행복했어. 딸내미 얼굴 몇 달 만에 보니까 행복해. 080614 중학교 1학년짜리. 그게 키워드예요 지금. 응? 비밀번호. 그렇게 해서 빨리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자료 받으시고, 응? 그렇게 해서 장학형 뜨고 이 도서 자료 다 받으시고 그 흐름에서 수익 기준 잡아내시고. 오늘 23시 교육에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해드린다고요. 두산중공업 월봉입니다. 어? 장학형 뜨고 나서요. 쭉쭉쭉.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흐름이죠 사실상.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변형장학형 꼬리는 양봉의 꼬리는 뭐다? 몸통으로 본다. 음봉의 윗꼬리는 뭐다? 몸통으로 본다. 양봉 망치형의 아랫꼬리는 양봉 이렇게 본다. 그게 장학형의 기준입니다. 거래대금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기준이 잡힙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차익 실현의 범위를. 이 교육교재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4에서 5%.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 나셨으면.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뢰가 없냐고. 응? 다시 말씀드립니다. 3+3을 해드려요. 언제까지? 오늘 방송 끝나고 12시, 1시까지는 전화를 받을 거예요. 아마 12시 넘으면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결제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예? 밑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링크 알려주세요. 뭐 링크나마나 뭐 있어. 윤정두닷컴이지 그냥. 윤정두.com. 예? 그리고 주식투시경.com 혹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딱 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글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하셔서 자료도 무료로 보시고 그리고 내일 수익도 내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해드립니다. 두산중공업은 내일 기준에 4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4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월봉의 꼬리를 감싸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 4천만 주가 터지면 최소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HMM 들어갈 거예요. 좀 빠르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내가 분명히 내가 밑에다 얘기해 줬는데 오늘 방송 위에서 한 방송 원고 자료 어떤 걸 넣어주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완성본 올려드렸는데 아닌가? 이 자료인가? 지금 얘기해서 밑에 얘기해서 방송 원고 방송 팍스경제 TV가 아닌 전체 게시판에 내가 넣어드린 게 있는데 분명히 만약에 내가 잘못 넣은 거면은 내 자리에서 빨리 이렇게 무서운 윤정도예요. 그 사이에 교육을 다른 걸 해드릴게요. 지금 뒷부분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HMM이 나와야 되거든. 안 나오잖아. 넘겼는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몇 번을 다짐을 하고 화장실에서 만나서 나 지금 가니까 이거 자료 이렇게 넘겨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 자료를 넘겨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냥 확 그냥 여러분들께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두산중공업 교육해드려야 되는데 뭐 하는 짓거리냐고 윤정두가. 지금 시간 조절해서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캔들 부분 다시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은 HMM에서 배우실 캔들을 지금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장학형도 있지만은 일단 샛별형 기준 잡아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장학형, 망치형 시간 되면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샛별형의 기준 한번 보실까요? 샛별형의 기준에서는요.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추세 하락이 지속돼야 된다.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그러면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5일에서 10일 동안 빠진 종목이 그러면 당연히 오르죠. 그게 아니라 추세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캔들은요. 300년 된 거예요. 300년. 일본에서 혼마 문에이사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오픈하지 마라. 왜? 이거 잘못 배웠다가는 오히려 패가 망신한다. 우리끼리 꽁꽁 숨겨놓고 우리만 쓰자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되니까 오픈하지 마라 했는데 후세에 오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이 캔들을 80년대 중반에 세계적으로 쫙 뿌립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뿌리고 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되죠. 첫 번째 일본식 이름, 두 번째 영국, 미국식 이름, 영어 이름, 세 번째 우리나라 이름인데 우리나라 이제 한자 문화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자권이죠. 그러기 때문에 한자 기준에서 그래 어떻게 나와요? 전서구형 이렇게 전서구형. 전서구형이 뭐야? 폴더에 있을 거 아니야. 폴더에 오늘 방송 온 거 폴더에 뒷부분에 보면 완성본 뒤에다가 써놨을 거 아니야. 그거를 방송 가면서도 얘기를 해주고 2명, 3명한테 얘기해주고 완성본 뒷부분에 써있다고. 위에 방송용이라고. 똑같이 방송용이면 그 얘기를 하고 갔겠어? 이렇게 무서운 윤정도예요. 그냥 10만 원에 차익실현 하시면 안 하시면 막 혼낸단 말이야. 이걸 왜 차익실현 안 합니까? 편입해야 되는데 편입 안 하고 이거 의심이 들어요. 그럼 막 혼낸단 말이야. 지금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졌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라고. 마찬가지예요. 팬들의 기준에서도 4대 천왕만 배우세요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안 배우시면 그냥 떼찌떼찌 해주면서 혼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 이 교육 받으시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HMM 그거 교육시켜드린다고 딱 원고 다 잡아놨던 거를 윤정두가 바보도 아니고 그 들은 사람은 바보야? 그죠? 직원분이 바보냐고 얘기를 했잖아. 윤정두가 분명히 방송 원고 따로 있고 위에 올라갈 원고 따로 있다고. 안 그러면 그냥 냅두지. 그럼 항상 방송 원고 위로 올라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확 혼내줄 거야. 응? 이렇게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서구형이란 이름, 이 이름이 비둘기형이라는 이름이에요. 또 애기제비 감추기형 이런 이름도 있어.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4가지의 이름이 있고 전략 기준은 혼마 문해이사의 도서도 우리나라에 몇 권 나와 있는데 전부 보면 전세로 고향이에요. 300년 전에요. 혼마 문해이사가요. 양자로 들어갔는데 혼마 가문에 들어갔는데 쌀 거래상인데 망했다가 절에 가서 역사 소설 쓰나? 물론 그것도 배울 점이 많은데 지금 현 시대에 맞지가 않잖아요. 전략 부분이. 두 번째 기준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80년대 중반에 뿌려놓은 정리해놓은 도서. 우리나라에도 2가지 정도로 직역본이 들어와 있어요. 의역도 아니라 직역으로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전략 부분이 예전 거야. 그 말 그대로 뭐냐면은 이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5에서 10거래 이런 건 아니고 뭐라 나와 있냐면 음봉 하나 떨어지고 도지 나오고 스타 몸통이 나와도 된다. 그리고 나서 절반 돌리면 그러면 이게 샛배령이에요. 추세 전환입니다. 그냥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도 이 녀석들도 노력을 안 해. 그림 하나라도 제대로 그려갖고 나가든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샛배령 무조건 이 절반, 이 몸통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넘겨요. 절반 이상을. 그럼 눈에 확 띄게 절반 이상 넘긴 걸 탁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이 교재 중에서 일부 어떤 거는요 잘못 그려놔갖고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인 것도 있어. 그거 갖고 나서 샛배령입니다 교육하고 앉아있다고. 되겠냐고요. 그럼 왜 샛배령이 반전이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샛배령이 반전의 힘을 주는지. 그죠? 그 샛배령을 한번 다시 뒤에서 봅시다. 이거예요. 샛배령의 형성 과정인데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추세 하락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깔지 말고 지금 깔 수 있으면 깔고. 근데 이걸 내가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교육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그리고 내용 확인해 보시고 뒷부분에 HMM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 있는지.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추세 하락인데 이거는 제가 동영상 교재를 만든 거는 2015년입니다. 14시간짜리 교육 교재 이게. 지금 쿠팡에서 99만 원에 팔아요. 거래량 교육 이런 거는 9시간짜리 110만 원에 9시간짜리 110만 원에 시리즈가 5개가 있어. 45시간 550만 원에 팔고 있어. 쿠팡에서. 티몬에서도 팔고. 이것도 팔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2015년인데 5에서 10거래일 아닙니다. 그 이후에 3에서 5거래일도 얘기하는데 최근에는요. 1에서 3거래일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기준에 두산중공업 오늘 기준에 변동성이 크게 나온 종목 하루만 해도 음봉으로 딱 떨어지는 대한전선 같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의 가격 반발력이 나와준다. 그렇게 해서 추세가 바뀐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망치도 볼 수 있고 내일 기준에서 음봉 크게 떨어진 이후에 추종 받을 만큼 받았잖아. 하루만이라도. 그러고 나서 내일 이잉태형이 뜨고 이잉태 확인형이 뜨든 내일 도지가 뜨고 샛배령이 뜨든 1에서 3거래일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 있다. 5에서 10거래일 뿐만이 아니고 변동성이 그렇게 커져 있다. 변동성.
변동성. 30%의 당일날 변동성이 나온 거는요, 2015년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바뀌면서, 그죠? 그러고 나서의 변동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의 하락. 중간에 양봉이면 어때? 양봉이면,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면 어떠냐고. 무조건 이렇게 급락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빠지고 있더라, 빠졌다, 하루만 빠져도 빠진 것으로 인정을 한다, 주봉 월봉 다 똑같습니다. 그러놨는데 어느 날 기준에 이렇게 된 거야. 종가가 여긴데, 예를 들어서요, 뭐 종가가 여길 수도 있고 종가가 뭐 파란색이면 밑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개파락이 나오면서, 혹은 개파락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대비해서 음봉의 크기가 발생되면서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데, 또 음봉이 꿍 떨어져. 꿍. 그러고 나서 그 음봉이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날 뭐가 돼요? 그리고 이 음봉이 떨어질 때는 평상시 대비 변동성이 조금 더 커져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의 추세 대비 꿍.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어야 돼. 평상시 대비 꿍. 아우 힘들어. 아이고 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니? 라고 꿍. 근데 꿍하고 미끄러졌는데 개파락이 나와야, 전제 조건이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돌릴 때는 갭은 필요 없어요. 의무 조건이 아닙니다. 돌릴 때는 뭐 밑에서 돌려도 상관없어. 더 커져도 상관없어.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꿍하고 깨졌는데, 그럼 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추세라면은 음봉 떨어지고 꿍하고 미끄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꽉 멈춰 있는 거야. 매물도 덜 나와, 매수도 덜해. 대신에 밑으로 밀려지도 않아, 위로 올리지도 않아. 물론 꼬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장족형이 형성되기보다는 어떻게 꿍 해가지고 거기서 꽉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꽉 멈춰져 있으면 힘겨루기가 되는 거죠. 으악. 그런데 그게 하락으로, 뭐 상승에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향의 추세로 연동이 되면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야, 5대5 아니야? 그게 아니라 5대5라고 할지라도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굉장히 밑에 부분의 하락 세기가 좀 더 강해진다는 얘기고, 돌려지게 된다면 엄청나게 강하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반만 기준을 잡느냐? 이게 다 감싸 안고 돌려야 힘이 센 거지. 왜 한 거래일제 몸통의 절반만 돌리느냐라고 했을 때, 장악형은요, 이게 중간에 없다고 치고 이만큼 다 장악해야 돼요. 이 몸통을 다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샛별형은요, 이날 꿍 떨어지면서 힘겨루기 아주 팽팽하게 밑으로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밑으로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아주 팽팽하게 맴돌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의 절반만 돌려놔도 어제의 힘까지 포함해서 얘는 장악형이랑 똑같이 별 3개짜리, 윤종두가 별 3개 주는 게 아니에요. 별 3개짜리는 7가지뿐이 없습니다. 그중에 4대 철학만 반전형이고 아래 위로 똑같이 있어요. 나머지 동일 흑산병형 같은 경우에는 아랫방향으로만 형성되고, 그리고 애기제비 감추기형이나 전서구형은 윗방향으로만 형성이 돼요. 별 3개짜리가.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 4개, 망치형, 우산형이 되는 거죠. 망치형, 교수형.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 상승잉태 확인형, 하락잉태 확인형. 또 샛별형, 석별형. 이 4가지 패턴만 별 3개짜리의 추세 전환에 그 힘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돌려놓는 흐름의 기준이 잡혀야만 강세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면 편입 구간은 어떻게 돼? 이날 당일날 보고 계셨으면 여기가 편입 구간이 됩니다. 완성되고 그 다음날 보셨으면 어디가 편입 구간이 돼요? 요 윗꼬리까지 전부 편입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복이 더 커져 있어요, 앞에보다. 그럼 여기까지 전부 편입 구간이 됩니다. 눌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편입을 했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당일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편입을 해서, 근데 여기서 맴돌고 있으면 참 머리 아파지지만은 여기서 편입을 했는데 밀려 내려가요. 밀려 내려가면 여길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정리 기준을 잡습니다.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기준을 잡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날 만약에 캔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림 위로 볼게요. 만약에 이날 캔들이 완성이 됐어. 이날 캔들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날 범위는 요 절반을 잡습니다. 왜? 얘는 이제 끝난 거고 새로운 기준봉이 얘가 되는 거니까 얘 절반이 훼손되면, 혹은 얘가 더 커졌어. 더 커지면 요 절반이 훼손되면, 아시겠죠? 그러면 손절의 범위를 잡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딜 가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이든 어디든 도서관 샛별령이 떴습니다. 반전 나와요. 샀어.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 보고 있었으면 주봉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게 다 형성되고 나서 이 다음 범위에 거래가 터진단 말이야. 갭상승이 나와서 어떻게 돼?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서 손절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 몸통의 절반이 돼. 안 밀렸잖아. 그러고 나서 그 추세 강화 부분이 지속이 됐다는 거야. 추세 강화. 샛별령에 대해서 이해돼요, 안 돼요? 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깔아주세요, 빨리. 샛별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샛별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뭐가? 캔들에 대해서 캔들 강자만 50강, 100강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죠. 에이 그냥 뭐 망청, 에이 그냥 뭐 안 된다니까. 캔들 하나를 배우시더라도 아주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윤정도와 함께라면은 오늘 말씀드려요.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14시간짜리 캔들부터 해서 전체 기술적 분석이 다 들어가 있는 14시간짜리 기초 USB 드리고 99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일부잖아. 아주 많은 내용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내용의 기준들을 9시간짜리 강의가 5개가 있어요. 45시간이죠. 그걸 쿠팡에서 110만 원에 팔고 있다니까. 오늘 3+3 이벤트 가입하신 분들만 USB, VOD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교육 교재까지 다 들어있어. 그럼 14시간에 45시간 얼마? 59시간 교육받는 거예요. 거기에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문자 사인 드려, 차익 실현 사인 드려, 매도 사인 드려, 그러면서 왜 들어가는지, 여기서 왜 손절을 안 하는지, 여기서 왜 추가 편입하는지, 왜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지 그 교육 다 해드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그 교육받고 대박 나시는 거지. 그 교육받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산중공업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문자가 딱 6개 나갔어요. 6개 오늘. 6개 나갔는데 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9시 44분에 문자 나가면 끝이야. 응? 맨 처음 문자가 뭐예요? HMM 41,150원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0% 편입.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HMM 42,150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추가 편입. 그 다음에 수인 20% 대한항공 32,850원의 편입. 요거는 오늘 밋밋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23,350원의 비중 유지 5% 추가해서 20% 확보. 오늘 2천억 터지니까. 왜? 뭐가 문제? 잘 되고 있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다시 9시 39분에 또 보내드립니다. 뭐라고? 2750원의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15% 신규 편입자는. 그렇게 해서 오늘 장중에 21,500원 수준까지 올라가죠. 2천억을 넘겼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 9시 44분에 스윙 HMM 44,700원의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5%. 46,600원까지 올라갔다 눌렸거든. 근데 여기서는 차익 실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얘는 매집의 기준이 있고요. 두산중공업과의 다소 차이점은 실적이 굉장히 가치적이라는 거. 물론 얘도 저평가라고 윤정도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12%인데 그중에 6% 수준은 일단은 MSCI 지수 편입 물량 나올 가능성이 적은.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 물량은 액티브 쪽에서 들어왔는데 원체 손바뀜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해치성의 물량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HMM 또 삼성 엔지니어링, 대한항공 문자 6개.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률 대회에 8번 우승한다는 게 이 대우증권이에요. 2007년도에 7,681% 세계 기록 깨버리죠. 오늘 3+3 딱 진행해드려요. 오늘 기준에 3+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교재 550만 원 플러스 99만 원 상당의 물량, 총 59시간의 교육교재, 동영상, 그리고 장중에 전부 그거 잡아드리고. 윤정도 네이버하고요 조선인물 검색에 뒤져보세요. 윤정도가 누군지. 책 내고 요 카드, 럭키증권 카드, 이게 최소
우리 럭키증권이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그게 27년인가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때 럭키증권일 때 87년, 88년도에 뚫은 계좌죠, 이게. 실전 내외에서 무조건 대형주야. SBS, CNBC하고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전문가 40명 불러놓고 수익률 대회를 했더니 전부 500만 원짜리 계좌 뚫어놓고 막말로 개잡주. 윤정도 개 뛰니까 개잡주라 그래. 개잡주 500만 원 미수풀로 질러놓은 다음에 맞으면 대박이고. 아니 수익률 1등이 나중에 한번 한 명이 툭 튀어나와서 나이도 연세도 있어. 적중률이 16%인가 그래. 적중률이. 미수몰빵 해갖고 운 좋게 종목 소형주에서 하나 상한가 나온 거야. 아이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이게 윤정도만 1억짜리 계좌예요. 그렇게 해서 6주를 했는데 윤정도 4주 동안에 요겁니다. 수익금이. 4주에. 그것도 대형주.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이 당시에 포스코 이런 종. 그 수익을 내야죠. 이런 수익을.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이런 걸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수익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수익률. 우리가 뭐 셀트리온 매매 안 했겠어? 다 한다니까.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맞게 신풍제약 같은 종목, 작년에도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시장 같은 종목 전부 7월 달 한 달 들어가서 이거는 더블을 낸 거예요. 따따블을. 그 수익 기준을 올해도 HMM에서 제대로 가져가는 거죠. 두산중공업에서 제대로 가져가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시간 지금 벌써 9시, 8시 38분이에요. 방송 원고를 제가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그 당시에 30.7일이야. 5월 6일 날. 시간은 좀 걸렸죠. 시간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매집된 종목에 안정적으로 편입 기준 잡아서 수익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샛별형인데 들어갈 수도 있나요? 샛별형인데 들어갈 수도 있나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렸어요. 거래대금이 2천억 미만이라서 당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대형주이고 2천억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래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에 5MA, 20MA의 거래를 싫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실적 개선 폭이 있고 저평가라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 분석을 했죠. 기술적 분석은 뭐라 그랬죠?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죠. 윤정도는 9대 1로 봅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수급을 누가 샀는지 몰라. 두산중공업은. 얘는요. 노출돼 있죠. 누가 샀어요? 지금 HMM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 50% 수익입니다. 이게 언제야? 이게 6월 3일이란 말이야. 오늘 10% 또 올랐잖아. 두산중공업도 뭐 45% 수익. 얘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1,0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졌고 오늘 장중에 10% 이상 올라갔고 결론적으로 이 추세 범위에서 4월 15일 날 교육을 해드렸는데 추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새로운 추세 라인 꺾이든 올라가든 추세 매매에서 이게 아니라 얼마큼이 움직여줘야 긍정적인지 34년 노하우를 오늘 이벤트 할 때 교육까지 받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재고 교육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아니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거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맨날 이렇게 무료 교육 듣고 신뢰도가 있어야지.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종목을 수십 개 뿌렸어. 종목 달랑 3개 뿌렸지. 그죠? 그러면 이 기준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드디어 1,000만 주 터진 거예요.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 오늘 같은 날 수익 내시고 또 6월 3일 기준에 또 1,000만 주 기준 잡아드려서 또 수익 내시고 두산중공업도 여기 보면 다 있잖아. 두산중공업. 이런 걸 왜 수익을 못 내시냐 이거지 내 말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다 잡아놨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6월 8일 1시 37분에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문자 보셨죠? 자 매수 들어갑니다. 2350원에 매수. 2700원에 매수. 21,500원 찍어버렸어요. 내일 눌려? 땡큐 하죠. 또 편입 못하신 분들 편입해야 되니까. 제2의 두산중공업, 제2의 HMM 멀리서 찾지 마세요. 윤정두가 잡아들인 종목에서 다 나와. 채팅방에 다 올려드렸다고요. 윤정두 숫자 555 검색을 하세요.
숫자 5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080614라니까 비밀번호가. 예? 밑에서 유튜브에도 회사 그 문의 전화 올려주셔야 되고 항상 공지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카톡방 링크하고 비밀번호도 올려줘야 돼. 밑에서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위에서도 마찬가지 같이 로그인해서 관리자 아이디로 알려드려야 돼. 그걸 하려고 지금 교육해드리는 거지.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안 드려요. 꼭 차익 실현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만 5% 어디 대비해서 14,000원대 대비 혹은 15,000원, 16,000원, 17,000원 대비 나는 이 수익에 만족해 하시면 차익 실현 범위. 나머지는 오늘 들어와서 오늘 차익 실현한다. 아니야. 그건 단타 종목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넘길 때 21,200원 넘길 때 26,600원, 24,400원 눌릴 때 교육만 받고 유튜브 조금만 알람 구독 신청하셔서 들으셨으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의 이 추세 범위, 요 날이 4월 15일이에요. 앞전 추세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에서 아쉽게도 좀 눌려져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추세로 또 만들어집니다. 내일 거래대금이 2천억만 터지고 넘겨지면 땡큐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내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시효과에 얼마? 소문이 일단 오늘 나 있죠. 10만 주가 실려야 돼요. 근데 대형주 기준에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 내일 만약에 10만 주 딱 터지면서 갭 상승 한 1%, 2%딱 나오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또 시세 랠리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눌려. 거래량이 뭐 한 4만 주, 5만 주 그것도 안 실려. 그럼 들여다보는 겁니다. 9시 10분까지 거래가 터지는지. 9시 30분까지 거래 터지는지. 9시 10분까지는 얼마? 100만 주. 9시 30분까지는 얼마? 200만 주가 터지는지 보는 겁니다. 그 교육 교재 드렸잖아요. 윤종도 이 기분 좋다고 뭐 100만 주, 200만 주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추세 범위 마찬가지죠.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이상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이상 유지를 하고 변동성은 보통 때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형성이 되면 그러면 추세 강화를 새롭게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이 된 거죠. 요 날입니다, 요 날. 그러고 나서 우와 3에서 5거래일 이상 새로운 추세가 나왔지 뭐. 19,700원까지.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처럼 눌려졌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도 돼요. 단 매집이 지속되고 있고 변동이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10%안 잡습니다. 얼마로 잡아요? 오버슈팅 15에서 20% 이상 변동이 나올 때 그리고 나서 꼬리 달리거나 음봉일 때 오버슈팅으로 인식하고 차익 실현한다. 매집의 기준은 어때요? 매집의 기준은 6%의 매집을 했어요. 6% 이상. 그럼 30에서 50%를 땡겨야 됩니다. 30에서 50%. 매집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0조 이상짜리가 지금 4월 7일 기준에 몇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지수 견인 사실은 5조에서 10조 이상이 돼야 되죠. 지금은 시가총액이 높아져서. 그리고 상장 주식수하고 주식수를 꼭 알자. 시가총액을. 1억 9,600만 주라는 꼭 아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집했는지 퍼센테이지를. 나머지 부분은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는데 들어 올려줄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보합 횡보장에서의 흐름 또 하락장에서의 흐름 지금은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바뀜 흐름 또 주체 세력의 흐름 그 HM은 그걸로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 범위의 설정 범위라면은 지금 실제 매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까지 1,300만 주. 그러면 몇 퍼센트? 6.5%. 6.5%를 매집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17,500원. 17,500원 곱하기 130%. 17,500원 곱하기 150% 이렇게 되는 거죠. 30% 하면 얼마예요? 3일은 3. 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3,000원 정도. 이 정도는. 30% 들어 올린다고 치면 23,000원. 50% 들어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8,700원이니까 26,000원 정도? 이해되세요? 매집에 대한 목표 줄 겁니다. 왜? 매집을 하고 그들이 1,300만 주의 물량을 털고 나가려면 주가는 땡겨 놔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매집 기준에 모건 스탠리, CS, 맥콜 전부 외국계야. 어느 날 외국계가 막 들어와 또 땡큐 하죠. 거래대금이 2천억 넘겨 1,000만 주 이상이야. 땡큐 하죠. HMM 내일 삼성엔지니어링 내일 얼마?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1,000만 주. 아시겠죠?
요 기준점에 요 수익 범위 다 잡아가십시오. 내일 기준에 1,000만 주. 분명히 이 추세까지 다 교육해드렸어요. 나도 여기서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거 지금에 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기준에서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시다. 윤정두랑 같이 가시면 돼요. 1,000만 주. 여기서 샛별형이 떴습니다의 기준이 된 거고 여기서 편입의 기준이 잡혔으면 여기에요. 얼마예요? 19,000원 수준. 오늘 벌써 10%입니다. 여기서부터. 단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상상상 상한가 한번 가자. 시가총액 뭐 4조뿐이 안 하는데 상상상 한번 333 빨리 나 물 좀 먹어봅시다. 좀 아유 힘들어 죽겠어. 333 얼른 상상상 얼른 빨리요. 333 지금 벌써 좋아요 엄지척 95개야. 이제 한 그 50명만 더 눌러주시면은 윤정두는 행복한 거야. 상상상 좋습니다. 상상상 333 아유 숨차 힘들어. 그렇게 하시고 333 우리 채팅방에도 333 채팅방에도 능동적으로 채팅방도 333 아유 힘들다 힘들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48분인데 어차피 23시 10분에 또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화면이 아니라 제가 제 컴퓨터에서 딱 자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내일 그러면 들여다보실 게 두 종목인 거예요. 두산중공업은 야간에 교육만 해드리지 못 드려요. 왜 투자 경고 종목을 어떻게 드리나. 그 HMM 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밖의 종목군들 내일 또 잡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죠? 그 HMM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진행하고 23시 10분에 해드릴게요. HMM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왜 못 잡아먹어 이거를 특히 오늘 같은 날 아까 문자 보셨죠? 개장 초부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제 왜 안 들어가 그러면 어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도 창구에 흐름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매도야. 그냥 밀려 깨져 내려가는 음봉이야. 아무리 우리가 지고 있더라도 안 된다는 거지. 결국은 오늘 같은 날은 잡아내야죠. 그럼 HMM은 뭐가 있느냐?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이 있고 또 6월 11일 날 KRX 30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ETF 상품에 대한 비중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실적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고 근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은행의 12 전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어떤 방식이 나오더라도 다 호재입니다. 왜? 눌릴 만큼 눌려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요. 첫 번째 시나리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조기 상환한다. 그럼 땡큐. 이건 뭐 상한가가 오버릴 수도 있어. 조기 상환한다 그럼 땡큐. 상한가 갈 수도 있어. 왜? 주식이 안 나와. 없어. 주식 발행해서 주가 이석될 줄 알았는데 없어. 땡큐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배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조항들이 있어요.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해운 업을 살리려고 한 거지 공적 자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벌써 매각을 해야지. 그래서 12전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기 상환 부분도 사실은 살짝 언급이 나오고 있고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진행하기 좀 어렵죠. 두 번째 기준은 행사를 한다.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안 나와. 근데 보유 비중 넘기는 것도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검토했을 때. 세 번째, 불확실성 다 해소죠. 세 번째는요. 시비를 일부 매각을 한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지분율이 넘어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포스코 언급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언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그룹 언급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이것도 제가 볼 땐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할 때 공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비를 공개 매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에 줘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특혜 시비가 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실은. 그러면 직접적인 이제 행사를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결론은 뭐가 됐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실제 미치는 내용은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가 문제가 돼.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슈 부분은 오히려 해소가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최근 3, 4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또 3위 안에 들어와 있고 주가가 깨지더라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실리는 게 좋다 그랬죠.
비이성적인 거래대금만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어제도 깨지고 내려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600만 주대 거래량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500만 주, 400만 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끝난 겁니다. 앞전에 흐름에서 다 써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분봉 기준 다 써봐놓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흐름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드리냐면 이런 걸 잡아드려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매집에 대한 기준 좀 잡아드릴게요. 매집. 그 매집의 기준이 5월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리밸런스 물량. 인덱스 상품 쪽 들어온 거, MSCI 지수 편입 물량 들어온 거. 그거 한 6% 되는데 그거는 나올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안 나와요. 추종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다 설명드렸죠? 38,000원, 요거 뭐 44,000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미 없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캔들 교육 좀 하는 것보다는 매집에 대한 교육. 그렇게 해서 매집을 1,700만 주 때까지 샀을 때가 5%대란 말이에요. 3억 4,500만 주짜리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를 견인했던 부분인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잘 보시면 요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2월 15일부터 5월 26일, 그러니까 27일 날 물량 넘기기 전에 가장 주도 창구는 누구다? UBS였고 한투였다. 그다음 모건 스탠리가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겁니다. 특이할 점은 이런 거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해요. HMM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용선료 오르고 있다 그런 거, 뭐 운임료 오르고 있다 이런 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거 말고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키움이야 이제 개인이니까 배제를 하고, 그다음 삼성이 관여도가 높죠. 8,200만 주, 8,300만 주. 근데 누적적으로는 수급이 없어. 그럼 얘는 단타 내지는 상품에 대한 해치 물량이 들어오는 창구로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높은 게 한투 쪽이 가장 많은 매수와 매도가 있고, 매집도 26일까지 이렇게. 그리고 UBS 쪽도 많은 매수와 매도가 있고, 이렇게 순매수량도.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죠. 이게 이제 5월 27일 전에 급격히 매수로 전환돼서 들어온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UBS 쪽은 27일 날 단기 성향으로 들어왔던 물량을 다 넘겼어요.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거를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게 140만 주 기준이 되는데 출회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어제 30만 주 때 차익 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500만 주대 물량에서 400만 주를 차익 실현을 했다. 혹은 500만 주 다 하고 저거는 인덱스 물량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럼 쟤들이 언제 사들일까? 만약에 안 사들이면은 이제 예전만큼의 변동성은 안 나온다. 5월 27일까지 그 이전까지 계속 사 올렸잖아요. 근데 차익 실현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매수하면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주력은 그러면 한투가 돼버렸죠. 한투. 예? 몸 지금 안 좋아 죽겠어. 한투 같은 경우는 310만 주가 남아있어요. 310만 주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7만 주뿐이 안 팔았어. 주력이 안 팔았단 말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27일 전에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숨바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MSCI 패시브 물량 쪽으로 넘겨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좀 다소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CS 마찬가지.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력은 한투와 UBS인데 UBS에 매수 여력이 생긴 건데 들어올지의 여부고, 한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물량이 있는 상태고. 저들이 팔면 이제 우리도 팔려야죠. UBS는 어제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더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한투 같은 경우는 거의 판 게 없어요. 모건 스탠리는 뭐 공매도 성향 기준인 거 같고, 기존에 이제 인덱스 펀드 말고, 인덱스 자금 말고. 결론적으로 매수의 기준은 JP모건, CS, SG 이런 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개장 초부터 누가 들어와요? 한투는 처음에 매도했어요. 근데 처음에 UBS가 확 들어와. 와! 차익 실현 다 하더니 편입 여력이 생겼나? 그러더니 갑자기 JP모건이 들어와. 그러더니 갑자기 한투도 매수로 돌려놔. 결국은요, 41,000원에서부터 눌리니까 이들이 주력 세력이 들어오는구나. 어제 매도가 좀 강했었던 KB증권도 매수로 돌리는구나. 자, 그러면 매수다. 그들의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다시 매수의 기준. 매수다.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한 거예요. 추세 범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추세 범위. 이게 언제 이게 7,000원. 이게 언제예요? 8,000원.
아깝게 10월 21일 이게 10월 23일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그게 언제라고요? 여기. 농담하는 게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 보셨을 때 뉘어진 것처럼 여기. 새로운 추세, 그 다음 추세.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여기까지 흔들리고 내려왔었던 거죠. 근데 다시금 되돌려나요? 다시금. 매집한 창구 기준에서. 우리는 정확히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리고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죠? 5월 13일에 5만 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 여기서 안타깝게 차익 실현을 못했던 상황. 창피하게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손바뀜의 물량을 우리 이제 방 안에서도 우리 동 선생님께서 이날 2,100만 주 누군가 팔아먹었는데 2,100만 주 누군가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그러면 안 나오죠. 그 물량. 결론적으로 HMM의 이 캔들 기준에 샛별형 38,300원의 기준에 교육받고 저기서 편입하면서 38,000원 편입하십시오. 샛별형 완성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세 상승,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재편입 샛별형. 그러고 나서 이번에 샛별형 기준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샛별형 완성이 안 되고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깝게.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지고 있던 물량 유지했죠.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격적인 매수. 어제 들어오신 분도 오늘 와 대박 났어요. 어제 들어오신 분도 오늘 와 대박 났어요. 어제 들어오신 분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도 대박 났어요. 문자 딱 6통. HMM 3개, 삼성 엔지니어링 2개, 대한항공 하나. 그 수익 나야죠. 망치형 떴는데 오늘 시간에서 추가 강세를 띄었는데 내일 들여다보고 어디서 추가 편입을 할 건지의 여부. 혼자 가지 마시는 얘기. 함께 가셔서 이 수익을 다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귀를 만져요. 그럼 이게 이제 사인이다 우리. 그래가지고 귀를 만져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 여전히 183분 계시는데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좋아요 엄지척. 숨을 못 쉬겠어. 지금 9시야. 또 10시에 방송 가려면 원고 또 만들어야 돼요. 밥도 못 먹어서. 701109 갑시다. 701109. 윤정도 최고. 701109 눌러주시고 우리 캐치스탁 쪽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가세요. 유튜브 가시면 거기서 또 교육해드리고 있어. 유튜브 교육. 와 유튜브 교육 들으러 가야지. 저는요 23시 10분에 다시 뵙니다. 지금도 망설이신 분들은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고 우리 따라쟁이님 오늘 어제 들어오셨다가 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나 종목도 없고 에이 그랬다가 오늘 어때요? 아침부터 HMM부터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행복하시죠?